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가급적이면 금요일 영상 같은 경우는 오전에 출근하시는 기간 동안 대부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마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보면 제가 오후에 영상을 올렸을 때 영상 시청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아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업무에 지쳐서 좀 쉬고 싶은 생각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한 주가 내내 또 시장이 안 좋았다 그러면 지쳐서 아이, 주식은 좀 바라보고 쉬고 싶어 이런 생각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는 뭐 늘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가급적이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일찍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같은 경우는 인텔리안 테크에 관련된 내용, 교촌 FMB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런데 3, 4분기가 상당히 뭐다 전망이 좋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이 부분은 당연히 AI PC라든지 AID 관련된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MLCC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겠죠. 거기다 FC BGA 부분 이 부분도 같이 증가된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 완공하고 나서 비용을 엄청나게 들였죠. 한 1조 원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가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도 업사이드로 된 오프 타겟 프라이스도 상당히 높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또 대형주라서 또 움직이는 가는 속도가 천천히 갑니다. 가면서도 중간에 쉬었다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근데 포트폴리오 상에는 삼성전자라든지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72,000원, 3,000원대 매수하자 이야기 드리기도 했잖아요. 삼성전기도 15만 원 정도 때 사실 계속 트레이딩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포트폴리오에 믹스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믿고 가는 종목도 한두 개 정도는 깔고 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도움되시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하고 머니케어 뉴스 공유해 주셔서 머니케어 뉴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도움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하반기 실적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일단은 원앱에 대한 매출량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절개도 위성통신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인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부분이 7월, 8월 중에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고 나면 원외편 같은 안테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항상 좀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트레이딩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모멘텀 플레이 개념으로 좀 접근해서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멘텀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7월에서 8월 중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나라에서 언제쯤 진행할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낮은 구간에 매수해 놓고 기다려주는 그런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때로는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점도 있으니까 그 점은 잘 착안해서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리언테크의 우리가 체크 포인트는 바로 이 평판형 안테나, 이 부분이 양산이 좀 시작이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것들이 매출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서 위성통신 평판형 안테나, 이 부분,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스타게이트에 저기 위성통신 통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앱이 지금 인도 정부로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7, 8월부터 서비스가 되고, 그러면 많은 수의 평판형 안테나가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뭐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저 통과되는 거, 서비스 인가가 나오는 거, 저 뉴스를 갖다 접하기 시작할 때쯤 되면 주가가 급등할 요소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5월 달에 미 해군령 관련된 부분은 인증 절차가 끝나서 납품을 진행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매출에 좀 진행이 되겠죠. 이게 어쨌든 레퍼런스가 쌓여가면서 크게 성장할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럼 기존 매출은 어떻게 되겠냐? 큰 문제 없잖아요. 기존 매출은 그냥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고 저게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뭐가 좋겠어요. EPS가 늘어나는 것들, 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어렵진 않습니다. 시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쌀 때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뭐다? 장땡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잠깐 수익성을 갖다 좀 누렸고요. 눌림 들어오면 다시 공략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여기 이 구간쯤이었어요. 근데 좀 더 눌리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주가가 좀 하방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한번 그죠? 이 정도만 해주시고 기다리는 거 한 번만 더 믹스 해주시면 평균 매수 단가는 제가 볼 때는 57,000원, 8,000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는 77,500원 윗단입니다. 8만원 정도까지도 보는 데도 있고요. 대략 이 정도인데 제가 기술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000원. 여기 222 이동평균 윗단. 이 정도까지만 봐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충분히 만들어낸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동평균선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크로스 때릴 때는 반드시 통상적으로죠. 반드시는 아니고 확률적으로 222동 1단까지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거예요. 이게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관련된 투자를 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평균 매수 단가를 싸게 조절해 놓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하는 거 이 부분이 통과 안 될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점만 기다리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지연이 돼서 뭐 7, 8월로 예상했는데 9월이면 어떻습니까? 쌀 때만 매수해두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는요, 매물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이 구간 안에서는 매출이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좀 존재하고, 저기서 외성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원앱형 매출이 상당히 지금 나오지 않았던 이 구간도 있었고요. 원앱 자체에서 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도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분기 오는 과정에서는 그닥 높은 예를 들면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점도 있었다라는 것들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패키지 반도체까지 성장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다 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광학솔루션,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MLCC, 그다음에 패키지 반도체 이쪽 관련된 것들이 컴포넌트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진행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삼성전기의 주가는요 20만 원도 사실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업황이 개선되고 나면 저 윗단으로 올라갈 거고 일단은 삼박자가 거의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3분기 정도부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를 잡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2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밸류에이션 테이블 한번 보면 2024년도에 대한 밸류에이션 테이블 여기서 여러분들 EPS는 한 9,399원 이 정도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PER 밸류에이션을 얼마 줄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5는 넘을 것 같고 28은 아닐 것 같고 한 20 정도 보면 한 19만 원 정도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AI PC 생산이라는 이런 거는 우리가 확정된 사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련된 것들 AI 서버양, 뭐 FPGA 이 부분도 늘어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MLCC도 그러니까 증가 부분이 늘어날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매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악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2025년도가 훨씬 더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경우에 따라서니까 장기 포지션으로 가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드리긴 하는데 일단 우리가 좀 지루하면 안 되니까 올해 타겟 프라이스는 약 19만 원 정도로 저는 설정해 놓고 공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이거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사반기 올해 하반기 가는 것만큼은 이번엔 트레이딩 하지 않고 바로 목표가까지 가는 쪽으로 기다려보는 쪽으로 저는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 세 번, 네 번 정도 계속해서 한 15%, 10% 정도에서 우리가 던졌다 받았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왔는데 그러기에 가장 걸맞은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니까 가이던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이런 분들 상당히 좀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상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가이던스 3분기, 4분기 피크 치는 거 나름인데 3분기가 가장 높다. 그래서 3분기 정도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19만 원 정도 수준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패키지 솔루션 분야에서 조금만 성장세만 받쳐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패키지 부분에서 별로 신동치 않아요. 그럼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심텍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조금 올라간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만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구간에서 해서 이때 수익 내고 이때 매수해서 이때 수익 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쯤 이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냥 홀드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홀드하고 가는 것들이라서 이때 매수하신 분도 괜찮고 이때 매수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수익 실현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저는 타겟을 잡아놓을 때 여러분들하고 15만 원 정도부터 스타트를 하는 걸로 해서 19까지 가는 것으로 여러분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딱히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처음 나오는 이유만큼은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큼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전방에서 잘 날려주면 충분히 삼성전기도 팔로우를 해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 상승률로 보면 항상 보면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주가 상승률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절대 미치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거래할 때도 삼성전기를 훨씬 더 편하게 거래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두 번밖에 거래 못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생각해보면 한 세네 번 정도 아주 거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레이딩 차원에서도 눌리면 사고 뭐 이런 개념을 좀 설정을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20이동평선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드디어 220에선 윗단으로 올라가서 논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YY 대비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차트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차트만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요. 차트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심리도 있죠. 실적도 있죠. 수급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투자 전문가들에 대한 장난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트레이딩이겠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교촌 FMB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점 이제 직영화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직영화를 하게 되면 뭐예요? 효율화가 상당히 좋아지는 거잖아요. 경영 효율화. 그동안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두 단계 거쳐서 가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증가되겠죠. 그래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영화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수직화시킨다. 이 부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 부분을 정리해 놓고 가는 것들은 기업의 성장성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요소도 크게 많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2분기 중에,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8개 정도가 직영화를 마쳤다고 하고요. 이제 2분기 중에 이제 큰 데는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들에서 한 2분기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3분기 정도부터는 지금 남아있는 것들 진행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미래 실적이나 내용들, 성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치킨 관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겨울이 오기 전까지만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겨울에 또 우리가 질환, 질병 또 이런 것들이 돌게 되면 상당히 또 고통스러운 경우가 발생될 수 또 있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돌기 전까지만 교촌 FMB에 대해서 일단은 홀드하고 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아직 매수 포인트는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생각해 보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게 시간이 넉넉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투정에서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는 짚어드릴 거니까 일단 내용만 인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오투정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이때쯤이 좋고 이 정도 찾고 리뷰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갖다가 제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건 회원 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촌 FMB 결국은 앞에서 뭐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26개 이제 가맹지역 본부를 직영화 시킨다는 거. 지금 현재까지 8개가 완료됐다는 뉴스까지 제가 접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2, 3분기 중에 다 완료를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별로 안 좋다는 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마 7월까지면 거의 다 대부분 마무리될 거로 나오고 소식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동사의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될 거다. 그리고 전망이 좋아질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크게 조정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쿼터 부분에서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툭 떨어지는 부분은 바로 그런 비용들 다 지출하고 나가는 것들이고요.
3분기, 4분기 가면서 어쨌든 이게 3분기에서 조금 지연됐다 하더라도 4분기 정도의 영업이익과 매출은 크게 늘어날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저기 나와 있는 모습대로다가 주가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체크해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늘어난 게 뭐예요? EPS 부분이 올해는 좀 지난해보다 늘어나긴 하는데 내년도 부분을 우리가 이걸 선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EPS가 100%가 넘게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이 될 거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가시는 게 상당히 높아요. 저걸 다 가맹점을 직영화했을 때 내년도 나와야 되는 EPS, 그러면 이거 밸류에이션 어떻게 줘야 되고 주가는 어떻게 줘야 돼요? 그럼 적어도 2.5배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딱 자리 잡은 구간에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포인트가 성립이 됩니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가이던스나 체크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실 때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볼 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4분기 가면서 영업이익 부분은 2분기 적자잖아요. 2분기 다 이제 그 돈이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원집행을 했고 3분기, 4분기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쌍두마차가 증가되는 모습. 근데 저는 이거가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숫자가 커진다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커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까? 영업이익 부분인 거예요. 그것이 EPS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만 여러분들이 인지만 해주시면 투자 포인트를 설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걸 이해하셨다고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금방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버벅거리지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 빼놓고 이때가 뭐냐면 그때 발표한 시기잖아요. 아시겠죠? 직영으로 다 바꿀게 라고 해서 한 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늘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요 구간은 뭘로 오른 거예요? 뉴스 때문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로 오른 건 원점 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혀 현실적으로 뭐가 됐어요? 개선된 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과정. 근데 그것을 완료되고 났을 때 또 선반영하는 과정까지 생각해보면 다시 저는 이 전까지는 11,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내내 볼 수 있는 최고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원점 타격을 할 거냐 아니냐라고 생각해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120일 이평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정도 수준부터 8,500원부터 8,000원 요 사이 정도가 공략 포인트가 되는데 우리가 시그널은 뭘로 체크한다? 양봉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포인트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모니터링 하다가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지, 오투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인트 잡을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해 두시고 여러분들 일단 알람을 어디다 걸어두시면 되겠어요. 8,500원에 일단 걸어두십시오. 거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매수 포인트 잡아가고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8,500원 정도에서 11,000원 정도 간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내년도 걸 보면 저는 주가가 이 종목이 저 윗단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15,000원 뭐 이 정도까지도 저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또 급등하게 되면 또 눌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교촌 FMB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여러 번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미리 설정해 놓고 그것을 트레이딩 개념을 적합해 나간다고 하면 두세 번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스타트를 끊는 거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로 나오는 거 굳이 팔로우할 필요 없다. 그 후로 실증이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도 충분히 투자해서 수익을 내갈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런 것들이 불리해요. 그래서 항상 뭐 추격 매수 뭐 이런 것들 뉴스 보고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들은 이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달을 또 쉬어야 됩니까? 적어도 세 달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투자의 지혜고 장사꾼의 지혜다. 장사꾼은 절대 비쌀 때 매수해서 않는다. 왜? 우리는 매수한 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매도 쳐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무조건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영업이익을 남긴다. 우리도 투자해서 영업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고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런다고 하면 가급적이고 좋은 것들을 싸게 살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독 누르세요. 좋아요는 후에 누르시고, 구독부터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자,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주말에도 여러분 또 보충되는 영상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